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단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실 이제 1단원 문제긴 한데 2단원과 관련된 문제라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핵심은 최대 노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작용하는 힘 대비 면적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그 힘이 작용하는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 같은 경우는 이미 문제 내에서 다음과 같이 13kN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면적 부분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그림 자체에 나와 있듯이 제가 노란 부분을 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작용하는 축하중을 다 견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해주면 되겠고, 이 면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사용을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서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방금 위에서 수식을 적었듯이 작용하는 응력에 대해서 각각을 값을 구해주면은 쉽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 이렇게 단위를 잊으면 안 되고 다음과 같이 잘 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수직 응력, 즉 응력 값을 구할 수 있는 이 수식에 대해서 정의를 잘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면적, 작용하는 단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잘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2단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것을 계산하는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번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아래 방향으로 늘어나는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P, 즉 아래로 작용하는 축하중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상태로 델타 값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델타가 1mm로 정해진 상태에서 Pmax, 즉 최대 수직 응력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재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틸과 커퍼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길이라던가 길이, 그다음 면적, 그다음에 작용한 탄성 계수 값들이 다 주어진 상태고, 이제 커퍼 바의 경우고 스틸 포스트의 경우도 똑같이 길이, 그다음 면적, 그다음에 작용하는 탄성 계수 값들이 다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작용하는 즉 길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을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스틸 포스트가 있고, 이 사이로 커퍼 바가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작용하는 이제 커퍼 바가 P라는 축하중을 가지고 작용을 할 거고, 자, 이 P를 양쪽에 있는 이제 스틸 포스트가 각각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작용하는 길이 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길이 변화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되겠고, 이 길이 변화 같은 경우는 총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틸 포스트가 줄어드는 길이, 그다음 두 번째로는 커퍼 바가 변화되는 길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되겠고,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 이 수식을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스틸 포스트 같은 경우는 힘이 2분의 P만큼 작용을 할 거고, 길이는
LS, 그 다음에 탄성계수 단면적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카퍼바 같은 경우는 P라는 힘이 작용을 할 거고 AC, EC, AC 이런 식으로 값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P라는 축하중이 180kN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90kN, LS 같은 경우는 여기 주어진 대로 0.5m, ES 같은 경우는 200GPa, 그 다음에 AS 같은 경우는 주어진 4500 제곱밀리미터. 그리고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0kN 주어진 거 이제 2.0m. 그다음 EC 같은 경우는 120GPa. 그다음에 AC 같은 경우는 4800 제곱밀리미터. 이렇게 각각을 구해주면 되겠고, 이 두 가지의 길이 변화에 대해서 값을 총 합쳐주게 되면은 0.675 밀리미터. 이것과 같이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B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우리가 방금 전에 작성했던 이 수식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델타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는 P 값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수식에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세워서 전체적인 길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부분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P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수식을 P로 묶어서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수식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P에 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델타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에 요 델타 값이 지금과 같이 1.0mm일 때 나머지 값들 앞서서 구했던 부분들에서 0.5, 0.5m, 200GPa, 4500 제곱밀리미터 등등을 다 구해줘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A번에서 구했던 수식 요거에서 B번과 같이 이렇게 수식을 변경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부분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요것과 같이 이 두 개의 어떤 B를 어떤 C라는 컨스탄트 값으로 치환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약간 스프링 컨스탄트와 비슷한 느낌으로, 즉 F는 KX와 같은 느낌으로 수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되겠는데, 이것과 같이 그냥 비례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기존의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했던, 예를 들면 180kN이 작용을 했을 때 길이 변화가 0.765mm가 된다 라고 했을 때 Pmax 이번에는 1.0mm가 작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식을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또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식 중에 이제 편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계산하면 되겠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비례식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더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위와 같이 이제 정석적으로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여러 가지 수식 변화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 같은 경우는 불균일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가 길이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하중값이 바뀐다던가 아니면은 재료 물성치 혹은 재료 면적이 바뀔 때 각각이 이제 불균일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문제 그림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이 특정 부분에서 어떤 면적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의 변화가 생길 때 어떤 식으로 수식 변화를 이룰 것인가, 불균일 조건에서 길이 변화에 대해서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번에는 포뮬러를 구해보아라. 어떤 델타에 관한 P라는 하중이 작용할 때 델타 값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식을 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재료 물성치가 주어집니다. 다음과 같이 뭐 160MPa, 길이는 750mm, 그 다음에 210GPa로 만약에 탄성 계수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실제 길이 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B번 같은 경우는 A번을 구했을 때 B번은 그냥 거기에 이제 수식값을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는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델타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 10번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델타 값이 주어졌을 때 최대 길이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이냐면 A, B번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2분의 L로 값이 이제 이렇게 주어진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C번 같은 경우는 요거를 L 슬롯이라고 좀 변경을 해서 요게 이제 최대가 되게 하는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4분의 1 주어졌던 게 요거의 절반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A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 P에 의해서 작용하는 P에 의해서 델타 값을 구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균일 조건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각각을 만약에 A 구간, B, C, D 구간으로 봤을 때 A, B 구간의 길이 변화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되면 델타 AB 같은 경우는 P가 주어질 거고, 여기에 길이 같은 경우는 1분의 4, 그 다음에 재료 물성치는 2가 주어질 거고, 여기에 면적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B 폭을 B를 가지고 이제 두께를 T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부에 작용하는 면적 같은 경우는 BT가 되겠죠. 그래서 BT가 이렇게 작용할 때 값을 보면 되겠고, 자, BC 구간 같은 경우는 하중은 똑같이 작용을 할 거고, 여기는 이제 2분의 L이 작용을 하죠. 재료 물성치는 동일하고, 여기서의 면적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4분의 B 만큼의 값이 B이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CD 구간 같은 경우는 AB 구간과 동일하게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전체 길이 변화 같은 경우는 AB 구간, BC 구간, 그 다음 CD 구간, 요거 각각을 더해주면 되겠고, 요 값을 구해준다 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수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번 문제에서는 방금 전에 구했던 요 수식을 바탕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B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B번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160MPa이
가운데 지점에서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할 때, 즉 시그마라는 값이 주어질 거고, 이 시그마가 160 메가파스칼이 될 때. 근데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작용을 한다라고 했죠.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작용할 텐데, 요 A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번에서 적용했던 수식을 바탕으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A번에서 우리가 구했던 수식을 적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이 수식에서 우리가 L 같은 경우는 이제 750mm, 제로물성치 E 같은 경우도 210GPa 이렇게 값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식에서 모르는 거는 요 P 값, 그다음 BT 값은 주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주어진 응력 값으로부터 요 모르는 값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160 메가파스칼이 다음과 같이 값이 구해지기 때문에 P, T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주게 되면 120 메가파스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요 수식을, 요 값을 요 부분에 넣어서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2분의 L로 돼 있던 요 부분을 L 슬롯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뭐 AB 구간, BC 구간, CD 구간 각각을 구했을 때 최대 길이 변화가 되는 델타 같은 경우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AB 구간, 그 다음 CD 구간 두 개를 합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BC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의 수식을 합쳐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되겠고, 요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요 L 슬롯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델타란 값이 이미 0.475mm라고 주어졌고, 가운데서 작용하는 값이 160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앞서서 B번과 마찬가지로 BT분의 P라는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라는 값은 뭐 주어졌기 때문에 210GPa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상으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뭐 불균일 조건에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스틸 바가 B라는 지점에서 이제 핀 서포트로 해서 P1과 P2 그 다음에 모멘트 M 이 작용을 할 때 구해야 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제 C 지점에서의 길이 변화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구해야 되는 부분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B라는 지점에서 어떤 뭐 BY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할 텐데 이 BY라는 힘을 다음과 같은 이제 M과 P2가 작용을 할 때 이 BY 값을 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들 혹은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작용하는 바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인 길이 변화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A, B, B, C 각각에서 어떤 식으로 값을 구하면 되겠는지에 대해서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B 지점에서 작용하는 이 BY라는 값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제 모멘트 평형을 사용을 해서 값을 계산하게 될 텐데, 이 모멘트 평형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D 지점, 이 지점에서의 어떤 모멘트 값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M이 작용할 거고, P2 값이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이제 625mm죠. 그게 작용을 할 거고, BY라는 게 만큼 작용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고, 이제 BY는 요거로부터 이런 값들을 활용을 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고, 여기서 작용하는 이제 이 P2는 값이 주어졌죠. 4.5kN. 모멘트 값도 2.8 kN/m. 그래서 이 값들을 활용해서 이제 BY라는 값을 구해주게 되면 이 값은 0.02 N 이런 식으로, 혹은 이건 20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구했을 때 이거로부터 그냥 간단하게 델타 C라는 거는 델타 AB 플러스 델타 BC, 즉 요 구간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AB 같은 경우는 우리가 AB에서 작용하는 힘, 즉 여기서는 BY 플러스 P1 이라는 값이 작용을 할 거고, 길이로는 500mm. 재료 물성치 같은 경우는 200GPa. 단면적 같은 경우는 A1에서는 160제곱밀리미터. 그리고 이제 BC에서는 지금 작용하는 게 P1밖에 없죠. P1,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는 875. 재료 물성치는 똑같고 200GPa. 단면적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100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구해주게 되면 전체 길이 변화는 다음과 같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실상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그냥 되게 간단한 어떤 바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다음과 같이 이제 B 지점에서 작용하는 BY라는 값을 활용을 해서 값을 구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2단원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문제를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알루미늄 튜브와 그다음에 스틸 실린더 이제 각각이 이렇게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작용하는 얼러블 밸류를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뭐냐면 컴프레시브 포스, 즉 최대 작용할 수 있는 P 값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라는 것이 이제 각각 이제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튜브와
그다음 스틸 실린더 요 각각의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평형 방정식, 즉 P라는 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스틸 튜브와 스틸 실린더에 각각 P가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스틸 튜브에는 알루미늄 튜브에는 PA라는 힘이 작용을 할 거고 가운데 있는 스틸 실린더는 PS라는 게 작용을 하겠죠. 그 얘기는 P라는 거는 PA 플러스 PS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수식을 가지고 이제 요 값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적합방정식이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적합방정식 같은 경우는 길이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는 부분이 되겠고 길이 변화 같은 경우는 같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길이가 줄어드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에서의 길이 변화가 스틸 실린더에서의 길이 변화와 같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는 수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겠는데 수식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에 작용하는 PA 그 다음에 길이인데 여기서는 길이가 L로 주어졌죠. 이거 L로 주어졌고 재료 물성치 그 다음에 면적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근데 요게 PS 다음과 같이 작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는 이제 수식을 뭐 변경을 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PS 요거로부터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겠는데 PS 같은 경우는 위의 수식을 조금 변경을 시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수식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이거로부터 여기에 작용하는 응력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응력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응력으로부터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번 문제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일드 색깔을 좀 바꿔서 이제 일드 스트레스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스틸 같은 경우 340,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410 메가파스칼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값들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부터 좀 값을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드 스트레스로부터 최대로 나올 수 있는 PS라는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에 여기에 이제 일드 값이 들어가겠죠. 일드 값이 들어갈 때 최대가 될 수 있는 PS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는 PS라는 값을 구했을 때 다음과 같은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알루미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요거로부터 요 수식으로부터 최대 작용할 수 있는 이제 PA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제 일드가 들어갔을 때 요 값을 구했을 때 뭐 다음과 같은 값이 주어지게 될 거고 우리는 이거로부터 요 두 개 수식으로부터 PS라는 값이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 요 수식에서 거꾸로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PA도 이렇게 대입을 해줬을 때 나올 수 있는 P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P1 값, 즉 PS가 맥스일 때 작용할 수 있는 P1 값, 그 다음에 PA가 작용할 때 될 수 있는 P2 값, 각각의 P1, P2를 구해서 요 중에 더 작은 값, 왜냐하면 더 작은 값을 버텼을 때 한쪽이 이제 최대가 돼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1 값을 구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네,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되겠고, 두 번째 값을 구했을 때 다음과 같이 값이 구해져서 이제 더 작은 값이 되는 요때가 allowable value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좀 약간 두 개의 문제가 이제 복합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부정정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 플러스해서 이제 최대 발생을 할 수 있는 allowable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는 이제 일드 스트레스라고 해서 이제 재료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되겠는데, 이 값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최대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바가 이렇게 작용을 할 때, A, B 이렇게 세 개의 바가 작용을 할 때 문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프랙션 P 프랙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이 되겠고, A번 같은 경우, B번 같은 경우는 레이시오 오브 스트레스, 이 가운데 작용하는 바에서 스트레스 값이 바깥과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C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레이시오 오브 스트레인, 즉 스트레인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각각을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프랙션 오브 포스, 이제 가운데 바에 작용하는 포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값들이 주어진 걸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는 A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뭐 A랑 이제 B 머티리얼이 있을 텐데, 뭐 보면 A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동일한 값이 되겠고, 첫 번째로 이제 크로스 섹션 에리어가 즉 면적이 되겠죠. 면적이 가운데 바가 이제 50%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깥 부분을 면적을 A라고 봤을 때, 가운데 있는 면적 같은 경우는 50%가 더 크기 때문에 1.5A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다음과 같이 모듈러스 오브 일러스티시티, 즉 이제 탄성계수 부분이 되겠는데, 탄성계수가 A 부분이 이제 B에 비해서 이제 2배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B라는 부분을 2라고 봤을 때 2가 된다. 이랬을 때 값을 보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부정정 구조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P라는 힘이 작용을 할 때 각각 이제 PA, PB, PA 이렇게 작용을 할 텐데, 이 각각이 작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값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A라는 값, 즉 A라는 부분이 늘어나는 길이와 B라는 부분이 늘어나는 길이가 동일하다라는 부분으로부터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자, A 구간에서 A 재료에 대해서 이제 값은 다음과 같이 이제 P라는 게 작용을 할 때 길이는 동일할 거고 2A 다음과 같이 이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델타 B라는 거는 PB가 작용을 할 거고,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우리가 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은 이제 적합방정식으로부터 이제 값이 같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EA라는 것 자체는 이 면적 같은 경우는 A, EB 같은 경우는 E, 면적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되겠죠. 길이는 동일하고. 그래서 요거로부터 이제 이 PA라는 것과 PB라는 거에 B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B로부터 이제 P값은 PA와 PB로 구성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P분의 PB 값에 대해서 어떤 비율을 가지는지 요거에 대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B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B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제 스트레스의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대비했을 때 B의 이제 스트레스 B 이게 되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스트레스 관련된 거는 이제 후계 법칙이 있죠. 그래서 후계 법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제 수식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길이 변화 부분이 있을 텐데, 요거는 사실 이제 C번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 길이 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길이 대비했을 때 길이 변화가 되겠죠. 근데 이 길이 변화가 A와 B의 길이 변화 요게 동일하기 때문에, 요것과 요게 동일하기 때문에 요 두 개 값도 이제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C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요거 대비 요거 값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1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요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비율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각각 이제 2배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 값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해두면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요 값을 구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수식대로 따지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요 비율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합방 정식 이런 거에서 이미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변화 자체는 동일한데, 이 동일한 게 어디서 나왔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적합방 정식으로부터 계산이 된다 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이 주어졌을 때 그림에서 작용하는 어떤 요 응력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신 응력 요소가 작용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세타라는 각도가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 각 세타별로, 예를 들면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22.5일 때, 세타가 45일 때 각각 스트레스 값을 구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노멀 스트레스와 시어 스트레스가 될 것인가.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은 이렇게 주어졌지만 이 스프링 부분이 없고 단순히 190N으로 누르고 있을 때 여기에 이 부분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수식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타가 변했을 때 다음과 같이 시그마 값, 그 다음에 타우 값 각각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코사인 성분,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래서 이 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그마 x라는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그마 x를 구하기 위해서 뭐 값을 보게 되면 요 190N으로부터 우리는 이쪽에 작용하는 P 바라는 거, P 바라고 얘기를 했을 때 P 바를 비례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N이 작용할 때 P 바, 즉 요 부분, 이 힌지 부분에서 작용하는 P 바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 부분을 봤을 때 요 값이 100 플러스 300 mm 곱하기
190N과 동일하기 때문에 P 바라는 게 이걸로부터 760N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면적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은 다이아미터가 42mm일 때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를 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A라는 값도 주어졌고 P라는 값도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값을 구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P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방향 그냥 마이너스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마이너스로 봤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마이너스로 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 값을 여기에 있는 시그마 x 부분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세타가 0일 때, 2번 같은 경우는 세타가 22.5도일 때, 3번 같은 경우 세타가 45도일 때니까 각각 세타에 대해서 값을 넣어주면은 이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B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B번 같은 경우는 시그마 맥스와 타우 맥스를 구하는데, 이번에 어떤 문제냐, 다음과 같이 이제 스프링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값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스프링의 조건은 뭐냐면 스프링 컨스탄트가 K일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프링 컨스탄트가 요 플라스틱 요 바의 6분의 1 값이 된다, 스프링 스티프니스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게 K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6K라는 부분에 상당한다는 부분이 되겠고, 자, 이거로부터 우리는 각각을 이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K라는 부분에 이제 델타만큼의 길이 변화가 생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비례식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델타만큼 사용을 할 때 요 지점까지는 이제 200mm가 되겠죠. 그 얘기는 여기 줄어드는 길이 같은 경우는 3분의 델타만큼 줄어들게 될 거고, 그 얘기는 이제 이 부분에 작용하는 힘 같은 경우는 F는 이제 KX라는 걸로부터 여기서 작용하는 P라는 힘 같은 경우는 K가 6K가 될 거고, 6K 값이 될 거고 3분의 델타 값이 되겠죠. 여기는 2K 델타 만큼의 힘이 이 부분에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이쪽에는 K 델타만큼의 힘이 작용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례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K 델타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P라는 힘이 작용을 하죠. 이거에 반해서 이제 K 델타, 2K 델타만큼의 이제 힘이 작용을 하게 될 텐데, P라는 힘이 400 거리가 이제 400mm만큼 작용을 할 때 2kg 델타가 100mm 지점에, 그 다음에 K 델타가 300에 작용을 할 때 이 부분이 평행을 이루겠죠. 이거로부터 우리는 델타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알고자 하는 거는 이 가운데 작용하는 시그마 맥스가 타우 맥스이기 때문에, 즉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알아야겠죠. 여기 작용하는 힘, 그래서 F를 2KX 2K 델타라고 뒀기 때문에 앞서서 그냥 2K 델타에 대해서 그냥 값을 구해주게 되면은 P 요 정도의 값이 돼갖고 이거는 304 N 값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시그마 X란 거는 면적분의 힘,
이런 값이 구해지게 될 거고, 타워 맥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그마 x의 절반 값이 된다 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8, 9 이게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뭐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힘이 주어졌을 때 경사면에서의 응력, 요 세타가 바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되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고, B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복잡할 수는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K란 값,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스프링 콘스탄트라고 하는 요 K 값, 요걸 바탕으로 힘이란 것을 F는 KX, 요 수식을 사용할 수 있냐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시그마 맥스, 타우 맥스, 요거에 대해서 정의를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타우 맥스란 것도 시그마 값에 얼마가 되냐, 즉 최대값이 얼마가 되냐인데 최대값은 절반이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